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뭐 관계했던 뭐 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뭐 제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총장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면접하는데, 면접이라 그럴까 그냥 처음 만나는데 이제 무슨 학교 사이버대 경찰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SDU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재단 말고 새로운 재단의 그 뭐라고 하나, 불합리한 짓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랑 어떻게 보면 갈등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깔끔하게 이권 조건 안 보느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학교의 총장이라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저 새끼는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하고 이제 갈등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임이든 뭐든 이렇게 사실 뭐 그 부분을 자기 생각이 없다. 뭐 그런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초빙 교수 정도. 개소리입니다. 초빙 교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 강사 바로 위에 있는. 그렇죠. 그냥 1년 단위 아니면 뭐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 1년짜리 단기 계약직 교수죠. 근데 이제 시간 강사 플러스 학과의 업무 행정을 하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써먹을 다 써먹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학과장으로 가게 되면 저의 유명세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모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 그래도 표창원이 못하는 제가 못하지만, 표창원은 이제 한림대에 그 경찰 관련학과에 가 있습니다. 저기 올해부터, 이번 학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하니까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디지털 대학에서 그래도 8년 넘게 학과장을 했고, 이것저것 또 특채 범죄 분석요원 출신이고, 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사는 될 거예요.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먹고 싶은데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거 경영하는 놈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뻔한 건데. 오케이. 못하겠다.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거 해갖고 사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은 이제 새로 이제 학과장을 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찰청장 출신의 치안감 출신의 학과장, 갓 퇴임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세게 질렀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경찰대 출신의 3스타 치안 정감 출신 어떤 사람이 사립대학교 어느 학과가 아니라 그 학장으로 왔습니다. 학장. 급이 되죠, 사실. 생각하면 치안 정감이면 서울경찰청장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부총장이나 확장급은 돼야죠. 뭐 저 치안감이나 치안정감이라고 하면, 특히 치안정감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통의 그 이 학과장, 경찰학과 학과장 정도는 대략 뭐 암묵적으로 보통 총경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총경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뭐 경정, 뭐 과장. 과장은 좀 약해요. 과장은. 왜냐하면 총경 그래도 기관장, 경찰서장을 해봤기 때문에 지휘라는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과장은 이제 행정 라인이 아닌데 그냥 일종의 스텝입니다. 스텝. 일하는 사람이죠. 이건 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통 그래서 예전에도 뭐 어느 학과의 경찰학과든 경찰행정학과든 뭐 비슷한 경호학과든 뭐라 이런 거를 학과를 만들고 명목상으로 보통 이제 어느 경찰서장 출신의 누구를 이제 다 이게 보통의 관례였어요. 그리고 그게 서로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또 뭐 목에 힘은 주지만 아주 높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도 좀 해볼 만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경찰서장 퇴임할 때쯤 되면 이제 박사 논문 대충 뭐 부하들 아니면 대충 뭐 논문 그 브로커한테 이렇게 의뢰해 갖고 뭐 돈 1,0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대충 박사학위 논문 뭐 허접한 거 하나 만들어 갖고 해서 이게 보통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논문 가지고 문제 삼는 애들도 없었고, 그냥 그거 갖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몇 년 거기서 목에 힘주고 또 학자 임내, 어느 뭐 교수 임내 하고 뭐 좀 이렇게 방구 좀 끄고 팅팅 거리고 뭐 이렇게 목에 힘주다가 정치권으로 가든 아니면 일반 또 기업체로 가거나 아니면 기업체라기보다는 뭐 저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그런 데 가던 뭐 그냥 보통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취향감이 오면은 이게 그냥 이게 사인만 하던 애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인만 하던 애가 뭐가 되냐면 이제 그 강사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학과장이니까. 어차피 그 전임 교수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좀 웃기더라고요. 야, 그 인간은 왜 거길 갔을까?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기가 가고 자기 데리고 있던 애들 몇을 이제 강사 겸 이제 실제로 일하는 애로 초빙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비정년 이렇게 그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저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학교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뭐 별로 부담되지도 않고 대충 제가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이 뭐 그거 다 뭐 눈치채시겠지만 어떻게 뭐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잘 되길 바라고요. 김길수 체포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네요. 사실 경위승진은 의정부 그 경기 의정부 쪽이고 경사승진은 인천 쪽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백브리핑 같은 걸 한 거죠. 그럴 때는 이 검거한 여경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경위로 승진한 여경이 있는데, 걔가 그 김길수가 처음에 연락했던 그게 애인이든 뭐든 걔를 밀착 마크를 해서 라포를 형성해서 걔한테 온 거를 확인해 갖고 바로 공중전화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혁혁한 공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직접 잡은 사람도 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정보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수사적인 거를 봐서는 걔가 받는 게 순서상은 맞다. 그리고 또 자문에도 뭐 표창을 받았으니까 특진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건 뭐 그냥 논란이 있어도 뭐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제보자는 그 지인, 아마 그 지인이 일하던 그 뭐 직장의 동료라든가 뭐 사장인가 아마 그쪽 사람,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면은 바로 신상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근데 그거가 이제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선 전화기. 그런 거예요. 무선 전화기인데, 무선 전화기를 해서 그 여자는 딴 데 가서 받고 번호는 본 전화기에 찍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 제보한 사람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알 수 있잖아요. 번호가, 지역 번호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경찰에 제보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걸 다 밝히면은 이 제보자가 드러나니까 나중에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는 그걸 안 밝히고 그 여경, 그러니까 특진한 여경이 옆에서 그걸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는, 그래 안 밝힐까, 안 밝힐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보자, 신고자 혹은 이걸 한 사람 김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과정은 이 신고자에 관련된 어떤 뭐 신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소위 오프 더 레코드라 이런 걸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랬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여경이 붙어갖고, 그래서 공이 얘가 있어서 얘가 승진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유공을 왜곡한 이유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제보자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보자 보호는 보호고 유공 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여경은 뭐냐? 실제로는 그 팀에서 그 팀이 그걸 수사를 이런 걸 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팀으로 특진 TO가 나온 거고, 그 특진 TO 나온 것 중에서 보니까 이 여자 경사애가 가장 근접한 거기 때문에 경위 TO 하나가 왔으니까 그래 얘 몰아주자 라고 해서 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 특징이라 이런 걸 거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진짜 열심히 해갖고 그냥 빨리 잡고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공을 요구하는 거지. 근데 경찰의 특징 구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경찰의 어떤 승진은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팀으로 공이 넘어오고, 그 팀 중에서 보니까 요번 순서는 얘, 계급 보니까 얘, 그러니까 이 팀에서 누가 제일 뭘 잘하고 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 경사에 요번엔 네가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정부라든가 그 잡은 애들도 거기 가서 아는 거잖아요. 또 당연히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금방 알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팀인데 이렇게. 그걸 들으면은 이 잡은 애들이 부하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여자애는 특별히 공을 세운 건 아닌데 그 팀이 한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거는 이 잡은 애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문제 제기하는 건 타당하죠.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문제 제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서울신문이든 여러 뭐 언론에서 아니 그러면은 경찰의 승진 구조가 왜 이따위냐?
이게 무슨 뭐 공을 세워서 특진한다는 게 그 팀이 다 가는 거냐? 그럼 공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 공을 진짜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찰애가 진짜 목숨을 걸고 막 누굴 확 잡아갖고 그 특진에 막 올라갔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의 업무 외에 아니면, 그런 형태의 어떤 거. 이게, 그러면은, 뭐가 좀 이상하다. 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그 개인에 대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특진이 이루어지면은 이건 그냥 그 팀에서 잘 보인 사람, 그 팀장이든 과장한테 잘 보인 사람, 아니면 그런 애들이 찍어갖고 요거는 얘 하자라고 하고 골리고 순서가 돌아가는데 사실 또 다른 애가 해갖고 또 이게 아니겠네. 그래서 나오는 게 지난번 시간에 뭐 사건 브로커니 뭐 승진 브로커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론이 그걸 왜 이런 식의 승진 구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경찰의 승진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그렇게 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저 잡은 애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쓸데없는 얘기야. 그리고 또 끝났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쓴 언론도 없어요. 한두 개밖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언론 진짜 쓰레기. 이 소위 그 큰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은 관심도 없고 진짜 무엇인가를 진짜 좀 깊이 들어가서 뭔가 분석할 생각도 없고 그냥 쓰레기 같은 그 보도 자료나 대충 쓰고 사건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그냥 쭉 하고. 이게 대한민국 기자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몇 개의 언론사에 어떤 뭐 이런 애들 완전 쓰레기들밖에 없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부패하고 검찰이 부패하고 그렇게 권력의 농단을 부리고 피해자들한테 개판치고 솔직히 그 사건 엉망으로 하고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들이 사건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해서 그걸 언론한테 이렇게 포장해고 주는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되게 무슨 뭐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TV나 이런 데에서 무슨 형사들 나와갖고 막 지들이 엄청나게 사건을 잘해갖고 막 하고 뭐 피해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개소리 떠는 거죠. 솔직히 전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확히 어떤 근거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 평가되고 분석된 것이 없이 지들만 떠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사실 제가 이 SDU에 있을 때 경찰 바로 된 애들 그리고 또 저한테 배우려고 한 현직 애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특진하려고 목 내놓고 하지 마라. 이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간 뭐 팀에 뭐 승진 점수 나눠지고 막 그러다가는 국물도 없다는 거 아니까 자기가 아니면 뭐 진골도 아니고 그러니까 찌끄러지밖에 안 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과외 시간이라든가 열의 별도의 시간에라든가 몸 받쳐갖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위험한 데 들어가다가 칼 맞고 뭐 어디 사고 당하고 그러다가 한번 죽기도 하고 막 제발 그러지 마라. 차라리 시험을 봐라. 시험을 좀 치사하게 하지만 그냥 시험을 봐라. 네? 조금 어떻게든 약간 시간 나는 보직을 가서 시험을 봐서 시험 승진은 그래도 경감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다. 경위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라. 괜히 저 범인 잡는다고 그러다 큰일 난다. 이거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김길수 유공 관련된 이거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 씁쓸한 거를 저 같은 별로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진짜 언론 애들은 관심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똥오줌도 모르는 애들이 기자랍시고 떠들고 다니면 참 한심하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 참 한심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저 같은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웃기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승진이 이렇게 되고 엉망이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당사자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을 거고. 글쎄 말입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참. 기억나실 겁니다. 그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학교 건물에서 강간을 하고 아주 성도착적이고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협박 위협까지 했던 10대에 대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근데 이 참 이 아이뉴스 24 이런 언론도 있으니까 몇몇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내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납치 성폭행 엽기 행각한 중학생의 꾸중에 눈물 흘리는 아이.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하는 거죠. 평소 인사도 잘하고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고 선처를 요청. 당연히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 그 새끼가 4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고 협박하고 몸에다가 근압.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놈이 강도 강간 강도상의 이 강도 예비 15살 놈입니다. 납치 촬영하고 협박하고,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훔친 오토바이로 우면 운전도 하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계획도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이놈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범죄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그냥 인정을 한다. 미안하다. 근데 동기가 다르다. 뭐 이 정도예요. 소년범이기 때문에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벌금 30만 원, 이수, 취업 제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놈이 선생이 꾸중을 하면 눈물을 주는 아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얘가 그러면 어떤 놈인지에 대한 얘기를 없이 이런 황당한 기사. 정확히 말하면 경찰 놈들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동기에 대한 수사가 검사 애들도 관심이 없고, 변호사는 그 틈을 비집고 얘는 착한 애, 이게요. 내 개새끼는 착한, 우리 새끼는 안 물어요잖아요. 이게 딱 그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의 또 부모란 것들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형사 합의 못해요.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최원정이의 신림역 둘레길 살인, 강간 살인범, 이런 부모도 형사 합의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랬다고 하면은 이 가해자 서사는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히 오늘 소년범 이런 문제에 관련해 정확히 얘가 어떤 놈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이대로 나가면요, 이놈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이지만 이게 풀로 받지도 않겠지만은 기껏해야 10년 정도, 장기 10년.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새끼인데 정확히 이것이 기록이 안 되면은 이 새끼가 또 대충 20대 후반쯤에 나와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 그 이전에도 포렌식을 해봤더니 성매매를 가장해서 특정한 여성에 대해서 강도를 하려고 이런 놈이 무슨 선생이 하면 울고 이따위의 그 언론 기사를 내는 아이뉴스 24 이 새끼들은 뭘까요? 또 이 비슷하게 내는 거. 언론의 기본 어떤 그 도덕도 없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 이런 참. 더 먼저는 이놈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나 수사기관 정확히 심리적 분석, 행동 분석. 제가 장담하건대 이 새끼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대전 쪽인데 그쪽. 아예 프로파일 시스템이 이미 붕괴됐고 같지 않게 프로파일러가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전혀 이런 강력범죄를 의심되는 애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노릇이죠.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런 놈들이 이제 몇 년 뒤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오늘 사실 크라임 녹음했는데 금오도 그 살인 금오도 이제 보험 살인 그놈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놈을 꼬셔갖고 사실 자기가 꼬봉으로 거꾸로 들어죠. 이놈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놈인데 금융기관의 뒤에 금고를 벽을 뚫어갖고 한 놈이에요. 심각한 인간이 우리가 보통의 무슨 보험살인 전혀 달라요. 근데 무죄가 났어요. 참 수사도 개판이고 하여튼 그 금오도 그 살인 사건 편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무 열폭을 해갖고 참 거기에 갈수록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